안녕하세요. 하우넥스입니다. 오늘은 간다마 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 일본어 원서도 같은 제목인데요. 히조시키나 세이코 호스크, 이 책에 대해서 리프렉션 방식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나누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책들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마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그닥 유명하지 않다고 할까요? 물론 유명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거진다 절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고 소설에서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또 개별적으로 간다마 선생을 계속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간다마 선생은 일본에서는 정말 수많은 책들을 냈고요. 토탈 부수가 250만 부 이상이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명한 마케터로도, 아주 당대 최대 마케터로, 최고수의 마케터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쓴 책 중에서도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25만 부 이상이 팔린, 아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는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절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구하기가 좀 힘들고, 알라딘 중고서적 같은 데서 최소 5만 원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일까요? 성공 법칙은 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많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 같은 그런 책이 대표적인 책이 될 텐데요. 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은 악의 법칙에서. 왜냐하면 수많은 성공 법칙들이 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공 법칙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법칙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같은 보통 사람, 범인이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악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악의 에너지라는 게 반드시 뭐 악의 에너지, 나쁜 에너지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 마이너스적인 에너지를, 그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써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돈이 우선이냐, 뭐, 그 다음에 마음이 우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돈과 마음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싫더라도, 뭐,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리고 뭔가 좀 꺼리낌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돈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돈을 벌고, 다음에 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의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 결국 마이너스적인 그런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간다 마사노리가 얘기하는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의 첫 번째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발견한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보통 성공 법칙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쭉 써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쭉 써내려가다 보면 사실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게 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비밀인데요. 사실 이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저도 항상 긴가민가 합니다만, 간담화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표는 종이에 쓰면 실현이 된다. 아, 너무 단순한 얘기죠. 목표를 종이에 쓰면 실현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표를 일단 종이에 쓰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고 싶다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아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아야지만 하고 싶은 일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타이밍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졸업할 타이밍인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함으로써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내 목숨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난 무엇을 해야 하냐? 그게 미션이 될 수 있죠. 그 반년 동안에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6개월밖에 수명이 안 남은 시점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져서 궁극적인 미션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질문을 하면 한순간에 눈앞에 있는 정보를 찾는다고 해요. 제가 이 리드팩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책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저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저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책이 달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보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의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요. 인생을 굉장히 스피드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느냐, 즉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잠재의식을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잠재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나한테 던지느냐, 책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미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습관을 계속해서 가질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밤에 한번 본대요. 멍하니.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넣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걸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단순한 습관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걸 실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항상 목표를 종이에 쓰면 된다. 종이에 써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걸 실현하고 있을까요? 네, 저도 아직은 실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다마선의 이 성공 법칙을 지금부터 습관 1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자신에게 거는 체면술입니다. 습관 2죠. 네, 이거는 뭐냐면 나 자신이 스스로의 현실을 컨트롤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한다는 건데요.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과 일어나서 내가 목표에 쓴 종이를 멍하니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 넣는 거죠. 계속해서 그 습관을 기르라는 겁니다. 사실 간다마선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돈으로 2천만 엔이죠. 그러니까 연봉 한 2억 원을 넘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현재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현재형을 사용하라는 거는 사이토 히토리의 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래형으로 어떤 목표를 얘기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말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 목표를 써서 수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습관을 꼭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한테 계속해서 체면수를 걸으라는 거죠. 그리고 간다마 선언이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스마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의 법칙이 뭐냐면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의 법칙 자체가 굉장히 쉽다면 쉽고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별거 아닙니다. S는 specific, 구체적이고 M은 measurable, 그러니까 계측할 수 있고 A는 agreed upon, 그러니까 동의하고 있고 R은 realistic, 현실적이고 T는 timely, 기일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싶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스마트의 원칙에 따라서 써내려간다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연봉을 올리고 싶다. 계측할 수 있다. 연봉 1억이다. 이 연봉이 그러면 동의하고 있냐 하면 이 연봉을 확실하게 필요하다. 이게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이냐? 그 정도는 내가 달성 가능한 숫자다. 자, 언제까지냐? 예를 들면 내년 4월 30일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확실하게 내년 4월 30일까지 연봉 1,000만 원을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의 법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목표를 쓰고 그 목표를 계속해서 내가 되풀이해서 보면서 나한테 체면수를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이거는 미국의 브라이언 트래시가 컨설턴트죠. 유명한 컨설턴트 힌트를 얻은 방법인데요. 이것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에 간다마선도 한 3년 정도 이걸 계속 했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목표를 매일 10개 쓴다는 거예요. 10개 쓴 다음에 특별히 목표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목표를 10개 쭉 써내려가고 그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긋고요. 그 목표를 계속해서 또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김성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100번 쓰기를 강조하시는데요. 100번 100일 쓰기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말을 내가 목표로 삼고자 하는 거를 하루에 100번 쓰는 겁니다. 그걸 100일 동안. 이걸 실제로 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100번이 힘들면 10번. 이 방법은 어느 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한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죠. 물론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계속 써나려 가다 보면 내가 정말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계속해서 똑같은 목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목표를 또 계속해서 쓰고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최면수를 걸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좋으니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 그 작은 행동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행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작은 행동, 첫 번째 한 발을 내딛는다. 그러면 두 번째는 쉬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리드 팩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베이비 스텝입니다. 스몰 스텝도 아닌 정말 베이비 스텝. 갓난아기가 한 발짝 내딛는 스텝을 해라. 첫 번째 발을 내딛어라.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행동 습관, 이 첫 발을 내딛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뭐 어떤 습관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런데 아주 작은 행동을 일단 시작만 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저도 이거를 리드 팩션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 방법은 꼭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늘 베이비 스텝입니다. 자, 세 번째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나에게 걸맞는 직함을 가져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뭐 많이 해봤자 평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셀프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야. 난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간다마선에도 그랬다고 해요. 굉장히 그 스스로 컨설팅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기한테 그렇게 뭐 힘들어하는 사람, 상당히 그런 뭐 어려운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셀프 이미지가 점점 다운돼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피하고 싶고, 컨설팅도 피하고 싶고, 강의하다가도 도망치고 싶고, 뭐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 뭐 그 강의 휴게 시간에는 바로 숨어버린다가 휴게실에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다. 나는 정말 슈퍼 열혈 선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미지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한테 걸맞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편해지고 정말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10시간 이상을 강의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리고 고객은 스스로의 어떤 나 자신의 거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내 셀프 이미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고객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셀프 이미지를 평범하거나 굉장히 다운된 상태의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셀프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 그걸 거울 삼아서 오는 고객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고객만 나한테 올까? 왜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오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셀프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셀프 이미지가 정말 명확하다면, 내 셀프 이미지가 확실하다면 그런 거를 보고서 그걸 거울 삼아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함을 만들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안경을 바꾸거나 옷차림을 바꾸거나 외모를 바꾸거나 해서 가능한 한 새로운 직함을 바꾸고 외모를 바꿔서 새로운 나 자신을 연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이미지, 셀프 이미지 자체를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셀프 이미지로 인해서 고객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이미지의 그 향상으로 인해서 내 직함을 새롭게 가짐으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습관, 세 번째 습관은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리뷰를 마치고요. 네, 비상식 성공법칙 2부는 또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구독을 눌러주심이 정말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힘을 저에게 주세요. 힘!